여러분, 밥이 보약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지요? 헌데 이 밥이 때로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마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평생 며느리를 개 잡듯이 잡던 시어머니가 글쎄 나중에는 쫓아낸 며느리 바짓가랑이를 잡고 제발 밥 한 숟갈만 다오 하며 빌게 된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과연 그 밥상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배부르게 준비했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 기와집 처마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부잣집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천석군 최진사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 담장 밖으로는 구수한 밥 냄새 대신 며느리의 한숨 소리만 새어나왔다지요. 이 집의 실세 시어머니 마마님의 성질머리가 아주 고약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엌대기 며느리 연화가 같이 은 쌀밥을 녹그릇에 소복이 담아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게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였지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진지 드시지요. 하지만 연화가 밥상을 내려놓자마자 마마님의 눈초리가 매섭게 밥상을 훑습니다. 그러더니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팍습니다. 에잉쯧. 야, 이년아. 너 오늘 밥에 무슨 짓을 했느냐? 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쨍그랑 묵직한 녹그릇이 허공을 가르며 나라가 마당으로 처박혔습니다. 하얀 쌀밥이 흙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집니다.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년, 밥 냄새가 왜 이리 끈적해? 내년이나 빨리 죽으라고 밥에다 독이라도 탔느냐? 아주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린다. 울렁거려. 사실 그 냄새는 독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시어머니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특별히 찹쌀과 연잎을 섞어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향기였죠. 하지만 꼬여도 단단히 꼬인 마마님은 그 정성조차 트집을 잡는 겁니다. 마마님은 그것도 모자라 마당에 있는 누렁이를 불렀습니다. 월이야, 이리 온. 내가 와서 이 밥 좀 먹어치워라. 우리 집 며느리가 한 밥은 사람이 먹을 게 못 되니 짐승인 내놈 입에는 딱 맞겠구나. 개조차 꼬리를 흔들며 허겁지겁 밥을 주워 먹는데 연화는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만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연화의 표정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울고 있냐고요? 아닙니다. 고개를 숙인 연화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그 밥 누렁이가 먹으면 오늘 하루 종일 꼬리치며 저만 따라다닐 텐데요. 제 밥맛을 본 짐승은 주인을 못 알아보는 법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마마님, 기세등등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나가서 찬물에 빨래나 해. 와, 손이 부르트든 얼어 터지든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다. 연화는 말없이 부엌으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마마님은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걷어찬 그 밥상이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마마님은 방금 밥 냄새를 맡은 탓에 입안에 침이 홍수처럼 고이는 걸 억지로 삼키며 헛구역질을 시작합니다. 왜 이리 속이 허하냐? 전현이 밥에 무슨 요술을 부린 게 틀림없어. 그날 밤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마마님은 내년이 부엌을 차지하고 있으니 집안에 재수가 없다며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 밤에 연화를 맨몸으로 쫓아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내년이 밟은 땅도 아까우니 저 멀리 산 너머로 꺼져버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연화.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 뒤로 닫히는 대문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녀의 품속에는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낡은 무쇠솥 하나가 소중히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제 밥 냄새는 뼈에 사무치는 법이라 한 번 끊으면 사흘을 못 넘기실 텐데요. 연화는 마을 억이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진 거라곤 무쇠솥 하나와 쌀 한 줌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밥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온 동네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침 마을을 지나던 허름한 행색의 해안 스님이 그 냄새에 이끌려 연화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허허, 괴이하다. 이 엄동설 안에 꽃피는 봄 냄새가 나는구나. 밥 짓는 냄새가 어찌 이리 향기로울꼬. 연화는 줄인 배를 움켜쥔 스님에게 갓 지은 밥 한 덩이를 대접했습니다. 반찬도 없는 맨밥이었지만 한 숟갈 입에 넣은 스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복의 처자. 이건 그냥 밥이 아니네.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잃어버린 입맛을 부르는 약밥이야. 자네가 이 솥을 걸고 장사를 한다면 콧대 높은 왕이라도 무릎을 꿇고 밥을 구걸하게 될 것이야. 스님의 말에 연화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밥 짓는 솜씨가 단순한 손맛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연화는 그날로 마을 장터 구석의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오직 밥 짓는 냄새 하나로 승부를 걸었지요. 한편 며느리를 쫓아내고 속이 시원하다며 잔치를 벌이려던 최진사 댁마마님.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간다는 요리사를 불러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지만 마마님은 숟가락을 들자마자 헛구역질을 해댑니다. 우엑, 이게 무슨 맛이야. 밥알이 왜 이리 까칠해. 모래를 씹는 것 같구나. 국은 또 왜 이리 비려. 구정물이냐. 요리사들이 벌벌 떨며 다시 밥을 지어와도 소용없었습니다. 연화의 밥맛에 완벽하게 중독된 마님의 혀는 다른 음식은 아예 목구멍으로 넘기질 못하고 뱉어내게 만든 겁니다. 아이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목구멍이 꽉 막혀 넘어가지가 않아. 그년이 지은 밥, 그 고소한 냄새.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마마님은 피골이 상접하여 눈이 퀭해졌습니다.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 굶어 죽어가는 꼴이라니. 그때 담장 너머로 바람을 타고 익숙하고 미치도록 그리운 냄새가 날아옵니다. 바로 장터에서 연화가 짓는 밥 냄새였지요. 마마님은 좀비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냄새는 밥이다. 내 며느리가 짓던 그 밥 냄새야. 연화가 차린 장터 국밥집은 그야말로 인산이네였습니다.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소문이 퍼져 고을 사또까지 줄을 서서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행복한 줄 끝에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형상을 한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비단 옷은 흙투성이에 눈은 퀭하게 들어가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여인. 바로 천하의 마마님이었습니다. 마마님은 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보며 비틀비틀 걸어 들어왔지요.
그리고는 연화가 밥을 푸고 있는 부엌으로 돌진했습니다. 밥. 내놔. 그 밥, 내 거야. 으헤헤, 밥 냄새. 마마님이 더러운 손으로 밥솥을 움켜쥐려던 찰나. 탁, 연화가 국자로 솥뚜껑을 닫으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줄을 서세요. 돈 없이는 국물도 없습니다. 마마님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인연이 미쳤느냐 라고 호통쳤겠지만 지금 마마님의 눈에는 연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연화 뒤에 있는 하얀 쌀밥만 보일 뿐입니다. 아가. 어미다. 시어미가 왔다. 배가 고파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구나. 제발 한 숟갈만 다오. 응, 내가 잘못했다. 천하의 마마님이 자기가 내쫓은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비비기 시작합니다. 연화는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예전에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어머니,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지은 밥은 사람이 먹을 게 못 된다면서요. 개나 주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다. 천하입니다. 내 입이 방정이었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마마님은 급기야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금가락지와 비녀를 미친 듯이 뽑아 연화의 앞치마에 던졌습니다. 이거 다 줄게. 비단 옷도 줄게. 집문서라도 가져와라. 그러니 제발 저 밥 한 덩이만. 연화는 바닥에 떨어진 금가락지를 툭 차내고는 주먹밥 한 덩이를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깨진 그릇에 밥을 툭 던져 넣었습니다. 그 그릇은 바로 며칠 전 가게 앞을 떠돌던 개가 밥을 먹던 그릇이었습니다. 정 드시고 싶으시면 거기서 드세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 센 양반집 마님이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굶주림과 밥 냄새에 이성을 잃은 마마님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마님은 흙바닥에 엎드려 개 밥그릇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밥을 주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흐어엉. 맛있다. 그래, 이 맛이야. 아이고, 뜨끈해라. 살 것 같다. 밥알이 얼굴에 덕지덕지 묻은 채 울면서 밥을 삼키는 시어머니.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연화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비로소 후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구경꾼들은 혀를 찼습니다. 천하의 갑질마님이 개밥 그릇을 핥든구나.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라면서 말이죠. 그날 이후 최진사 댁의 풍경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마마님은 그 길로 연화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아니, 모셔왔다기보다는 연화가 집으로 입성했다는 말이 맞겠지요. 연화는 더 이상 부엌대기가 아니었습니다. 안방의 상석은 이제 연화의 차지였고, 시어머니 마마님은 문간방으로 물러나 며느리의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밥상 들어갑니다. 방문이 열리고 연화가 밥상을 들이밀면 마마님은 두 손으로 밥 공기를 받쳐 들고 눈물을 글썽입니다. 아이고, 고맙다 아가. 이 귀한 밥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제 마마님은 연화가 밥을 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손을 떨 정도가 되었으니 평생 며느리의 눈치만 보며 살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피를 보지 않고도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진정한 복수 아니겠습니까? 연화의 소문은 한양까지 퍼져 결국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연화가 지은 밥을 맛보고는 이것은 하늘이
내린 솜씨다. 라며 큰 상을 내리고 연화에게 운명을 요리하는 손이라는 뜻의 숙수 칭호를 하사했습니다. 최진사댁은 연화 덕분에 더 큰 부자가 되었지만 집안의 곳간 열쇠와 모든 실권은 연화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구박받던 며느리가 밥 주걱 하나로 천하를 호령하는 집안의 태양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혀끝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에 담긴 정성이라는 것을 마마님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밥 차려주는 사람을 구박하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조심하십시오. 그 숟가락을 놓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도 배고픈 신세가 될지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 밥 주걱으로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